안녕하세요, 태블치그입니다. 오늘은 덱스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덱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덱스는 휴대폰의 화면을 모니터에 출력하는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이런 기능은 과거 모토로라 아트릭스 제품에서도 소개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8에 덱스 기능을 지원하면서일 것 같네요. 그때는 별도의 덱스 스테이션이 필요해서 약 5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데스크톱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W3 CTK1 C타입의 12넌 허브 키보드도 덱스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만 연결하면 언제든지 데스크톱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휴대하면서 사용할 제품은 아니죠. 요즘 삼성 스마트폰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덱스 스테이션은 필요 없고 케이블만 연결하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가 필요한 건 동일해요. 역시 휴대하면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은 아닙니다. 덱스북은 그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트북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저가형 제품이나 아니면 플립북처럼 터치에 360도 회전하는 투인원 고가형 제품들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덱스북 제품은 노트북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모니터와 키보드만 있는 빈 껍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을 동작시키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저장 공간이 없고 단지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화면을 출력하는 그러한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성능은 스마트폰 성능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하면 덱스북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덱스를 지원하는 갤럭시 탭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도 플립북 1세대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사용했던 스마트폰이 블랙베리 T1, T2를 사용하고 있었고 확실히 덱스는 갤럭시 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폰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갤럭시 폰처럼 쾌적하게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한 폰이 갤럭시 Z 플립 1세대 제품인데 아시겠지만 뭐 1세대건 2세대건 3세대건 덱스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덱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3로 변경하면서 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개봉하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명은 싱크웨이 코어 D14 덱스북입니다. 색상은 실버와 핑크 두 가지 색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예전 같으면 당연히 실버를 선택하겠지만 이 제품은 핑크로 구입을 했습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단점이 많은 제품을 가격만 보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색상에서라도 좀 튀는 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이 벌써 나왔습니다. 별도의 충전 어댑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사용한 그러한 충전이나 아니면 PD 충전 모두 사용이 안 됩니다. 메탈 재질의 제품 두께는 18mm 그리고 1.27kg으로 일반적인 울트라 노트북과 비슷한 두께,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는 휴대폰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USB-C 포트, 노트북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로 HDMI, USB-A 3.0 포트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충전 단자, 3.5mm 오디오 단자, USB-A 2.0 단자,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습니다. 액정은 14.1인치 IPS 디스플레이, 풀 HD 해상도에 영상 보기에도 무난한 기본 노트북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배터리가 4000mAh를 탑재해서 실사용은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기기를 충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품 자체가 배터리가 오래 안 가기 때문에 충전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어댑터를 연결한 상태에서만 스마트폰 태블릿에 충전한 것을 권고드립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이 제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출시한 덱스북은 모두 배터리가 오래 안 갑니다. 대신에 플립북의 경우는 보조 배터리로 충전도 가능하지만 D14 덱스북은 전용 충전기만 사용할 수 있으니 이걸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덱스북과 스마트폰 모두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줌과 같은 화상 미팅 앱을 사용하면 덱스북은 별도의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야 됩니다. 키보드의 키감도 나쁘지 않고요. 야간 사용을 위해서 키보드에 이렇게 조명까지도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좀 많이 안 좋은데 이건 고가의 플립북도 동일하기 때문에 덱스북 중에서 터치패드가 좋은 제품은 없나 봐요. 마침 클라우드 펀딩에서 갤럭시북 2세대 블랙 에디션을 판매하고 있는데 펀딩 최초 수량이 10대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봤던 시점이 9대만 펀딩에 참여하고 있었고 고민 없이 10번째로 펀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뷰하는 싱크웨어 코어 D14 덱스북 제품은 원래 계획이라면 구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제품이 처음 출고가가 20만원대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12만원대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때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9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대하면서 사용할 제품은 아닙니다. 전용 어댑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제품을 원하시면 플립북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싱크웨이 코어 D14 덱스북은 회사나 집 특정 위치에 두고 사용할 목적으로만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9만원대 싱크웨어 코어 D14
덱스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신에 지금 시점에도 9만원대 판매하면 구입을 추천드리고, 가격이 올랐다면 저는 이 제품 대신에 플립북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플립북 2세대 블랙 에디션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태블릿 79야 왜 열받아 있어?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분명히 펀샵에서 프리오더 할 때 펀디지 플립북 14인치 블랙 에디션이 10대 이상이면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적혀 있잖아. 내가 구매하기 전에 9대 구입한 거 보고 바로 구입을 해서 딱 10대가 됐잖아.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발송 준비 중에서 넘어가지 않더라고. 그 사이에 오픈마켓에서는 플립북 14인치 블랙 에디션을 이미 판매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겠어 안 내겠어? 듣고 보니 그러네. 아니 이 회사가 플립북 13인치 1세대 제품도 클라우드 펀딩보다 오픈마켓이 먼저 배송돼서 말이 많았거든? 근데 또 그러네? 내가 연락을 해봤지. 그러니까 펀샵에서 그냥 취소해버렸어.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화가 많이 나겠네. 근데 왜 유선을 사려고 그래? 곧 무선 제품 나온대. 엥? 진짜? 펀디지가 무선 제품 구입하라는 큰 그림이 있었네? 블랙 에디션 구입하지 않길 잘했네. 이렇게 해서 플립북 14인치 무선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개봉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꼭 읽어보세요. 익숙한 제품이 아니라서 사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충전기는 18W 충전기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연결을 위한 USB 3.1 Gen2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 충전기와 동일하게 생겼지만 이 케이블이 더 고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충전과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은 별도로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충전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HDMI 케이블입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초기 보호 필름의 각각의 포트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쪽에 USB-C 포트가 있는데 왼쪽 포트만 전원 충전이 됩니다. 오른쪽 USB-C 포트는 스마트폰 연결용입니다. 왼쪽에는 전원 버튼, 마이크로 SD 메모리 슬롯, USB-C 타입 전원 포트, 3.5mm 스테레오 이어폰 출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USB-C 타입 포트가 스마트폰 연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미니 HDMI 단자입니다. 위쪽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아래쪽 디자인입니다. 후면 디자인입니다. 상판의 기본 보호 필름은 제거하겠습니다. 제품의 키보드 타건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에 언급드린 에이수스 17.3인치 구글 크롬북과 비교하면 굉장히 우수합니다. 제품 언박싱과 구성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조명이 3개 있는데 왼쪽은 전원 조명, 두 번째는 캡슐락, 세 번째는 터치패드 잠금 조명입니다. 액정에도 보호 필름이 붙여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기본 보호 필름으로 붙여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래쪽에 보면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 필름이 아니에요. 붙이고 사용하면 터치도 안 좋기 때문에 제거하고 사용해주세요. 태블릿 79야 무선 플립북 구입했구나. 어때? 괜찮아? 당연하지. 유선 플립북 구입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유선 플립북 구입 안 한 거야? 못한 거지? 아무튼 좋다고. 플립북의 가장 큰 단점인 케이블 연결 없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좋아졌어. 무선 연결할 때는 삼성 스마트폰에서 이 상단 메뉴바를 내린 다음에 덱스 아이콘을 터치하면 돼. 그러면은 무선으로 연결하기 플립북이라고 이렇게 뜨거든? 그럼 지금 시작을 실행하면 연결이 된 거야. 그리고 무선 연결할 때는 처음에 한 번만 블루투스로 화면 터치와 키보드를 연결해줘야 돼. 블루투스 메뉴를 켠 뒤 화면 터치를 선택해서 연결해주고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주면 끝나. 다음부터는 스마트폰에서 덱스 연결만 눌러주면 되지. 유선은 그냥 케이블만 연결하면 돼. 컴퓨터와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컴퓨터와 무선 연결은 내가 전에 올렸던 구형 노트북을 보조 모니터로 활용해보자 영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주면 돼. 동일 와이파이 환경에서 설정 가서 시스템, 디스플레이,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 눌러주면 되지. 유선으로 연결은 그냥 HDMI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되고 PC 연결은 화면 터치나 키보드 사용은 안 돼. 좌측에 USB-C 타입 포트로 연결하면 화면 터치나 키보드 사용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갤럭시북 플렉스2 5G 노트북에 USB-C 포트에 연결을 해봤는데 이건 인식이 안 되더라고. 내가 요가북 C930 윈도우 태블릿도 하나 가지고 있잖아. 이것도 리뷰를 했었지. 이건 좌측 USB-C 타입 포트에 연결을 하면은 동작이 되더라고. 요가북 C930은 제품의 최대 단점이 터치 키보드라서 타이핑하기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플립북에서도 화면 터치도 되고 키보드 사용도 가능해서 좋았어. 아이폰하고 연결할 수도 있어? 연결할 수 있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 아이폰으로 무선 연결하면은 블루투스 화면 터치와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은 되는데 동작은 안 되더라고. 화면 터치를 사용할 수 없어. 나는 아이폰으로 촬영할 때 보조 모니터로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촬영 버튼을 누르면은 동작이 안 돼서 아이폰은 활용도를 찾지 못했어. 유선 연결은 USB-C 타입 2 라이트닝 8핀 변환 젠더를 사용해 봤는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9세대 모두 연결은 안 됐어. 아이패드 에어는 라이트닝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USB-C 타입
타입을 사용해서 플립북과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 대신 화면 터치도 안 되고 화면 비율도 4:3으로 나와서 양쪽에 렛터박스가 거슬렸어. 그래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연결은 추천하지 않아. 그렇구나. 플립북 단점이 또 뭐가 있어? 단점? 그래, 이제부터 중요하지. 이 제품이 태블릿도 되고 노트북도 돼서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이걸로 다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잖아. 근데 요즘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보통 8시간을 사용할 수 있잖아. 아이패드는 10시간도 사용이 가능하고, 노트북도 인텔 i5, i7 고성능 제품도 요즘에는 EVO 마크를 달고 8시간 정도 사용 가능한 제품들도 있잖아. 그런데 플립북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 뭘 좀 하려고 하면 배터리 없다고 나오는데 환장하지. 보조 배터리도 충전이 돼서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기본 체력이 8시간 달리다가 체력이 고갈돼서 보조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기본 체력 자체가 4시간 달리다가 체력 고갈돼서 보조 충전기 사용하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 플립북은 항상 보조 배터리를 휴대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지. 내가 유튜브 영상을 화면 밝기 50%, 사운드 50%에 맞춰놓고 배터리 테스트를 해봤거든? 3시간 정도 사용을 하니까 갤럭시 S22 울트라 스마트폰은 100% 충전 상태에서 80% 남았어. 20%가 소진이 되었다는 거지. 플립북은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었어. 기본 동봉된 충전기로 충전 속도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3시간 뒤에 100% 충전이 되었어. 3시간 사용하고 3시간 충전하고 그런 제품이네? 이 제품이 5000mAh 배터리를 탑재해서 오래 안 가는 것도 있지. 다음 제품에는 배터리 오래 가는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옵션으로 비용을 추가하면은 1000mAh 배터리 모델도 선택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태블릿처럼 사용하려면은 가로 모드만 사용하지 않고 세로로 돌려서도 사용을 해야 되잖아. 문서를 볼 때나 그럴 때. 덱스북이나 플립북은 세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아서 태블릿으로 사용하기에도 아쉬움이 많지. 자동 회전 옵션을 키면은 가로 모드에서만 회전을 지원하고 있어. 그렇구나. 태블릿으로 사용하기도 애매하고 노트북으로 사용하기도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제품을 왜 구입한 거야? 그건 말이야. 마무리 멘트에서 언급할게. 지금까지 덱스북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집에 태블릿과 노트북이 있어도 스마트폰 사용이 더 많은 분들이 있죠. 태블릿을 동기화시켜서 사용한다고 해도 스마트폰 환경과 100% 동일하게 사용하기는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덱스북은 별도 설정해야 되는 불편함 없이 방금까지 사용하던 스마트폰 환경을 그대로 대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덱스북을 구입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배터리도 오래 안 가서 충전기와 충전 케이블도 휴대해야 되는데, 유선 제품들은 USB 3.1 젠2 모니터 케이블까지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시한 플립북 무선 제품을 추천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을 켜놓고 충전하면 5시간이나 걸리네?